잡초와 같이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식물로 알려진 들깨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는 오메가3뿐만 아니라 철분과 아연, 비타민 B1 등의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런 들깨에서 짜낸 기름이 바로 들기름입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들기름의 지방산 중 약 60% 이상이 오메가3 지방산으로 다른 식물성 기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 수치는 참기름의 83배, 올리브유보다도 약 58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의 풍부한 공급원 중 하나인 연어나 고등어보다도 오메가3 함량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에 좋은 들기름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보약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들기름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꿀팁 보관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최고의 음식과 특급 레시피까지 들기름 완결편으로 들기름에 대한 모든 정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센터입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들기름은 우리 건강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요즘 들기름을 공복에 한 스푼씩 먹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들기름을 매일 먹었을 때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뇨병 예방입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혈중 지질 수치의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바로 들기름이 이러한 면에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 이유는 들기름의 가장 큰 특징인 불포화 지방산이 매우 풍부하다는 점인데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것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어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혈압을 조절하고 혈전 형성을 예방합니다. 이는 동맥경화와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 예방과 뇌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들기름에는 항당뇨 작용을 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로즈마린산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여 급격한 혈당의 상승을 억제하고 전반적인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인들은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혈당 조절 및 만성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것이죠. 이렇게 당뇨에 좋은 들기름은 어떤 음식과 먹으면 더 건강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들기름 특급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들기름 양배추 두부 샐러드입니다. 양배추와 두부도 당뇨식에 정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두 식품 모두 소화에 도움이 되고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지 않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당뇨에 좋은 들기름과 양배추, 두부가 만나면 당뇨에 있어 최고의 궁합 음식이 됩니다. 만들기도 간단한데요. 재료부터 보면 채 썬 양배추, 두부 반모, 견과류 적당량, 들기름 2스푼입니다. 들기름은 샐러드 소스를 만들 건데요. 간장 2분의 1스푼과 식초나 레몬 2분의 1스푼, 마지막으로 들기름까지 넣고 섞어주시면 만능 샐러드 소스가 완성됩니다. 들기름 샐러드 소스가 완성되면 살짝 익힌 두부에 채 썬 양배추를 올리고 거기에 견과류를 추가한 뒤 오늘의 주인공 들기름 샐러드 소스를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취향에 따라 토마토나 파프리카, 상추 등 다양한 채소를 추가하면 더 좋습니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삶은 계란 등을 추가해서 먹으면 저녁 대신 먹어도 손색 없는 너무나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두 번째는 뇌 건강에 도움입니다.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 때문에 특히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뇌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DHA와 알파리놀렌산은 학습 능력 향상과 기억력 개선 등 두뇌 발달 효과가 뛰어나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성장기 아이들의 두뇌 발달과 치매의 원인이 되는 알츠하이머를 예방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들기름의 인지 기능 개선 효과는 동물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미로 실험에서 들기름을 먹인 쥐는 다른 기름을 먹인 쥐에 비해 인지 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해당 연구를 통해 들기름의 뇌세포 활성화, 신경 전달 물질 분비의 촉진, 뇌의 혈액순환 촉진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피부 미용에 도움입니다. 들기름의 비타민 E 성분은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주근깨와 검버섯 및 자외선으로 거칠어진 피부에도 좋다고 하니 참 놀랍습니다. 이는 들기름에 함유된 오메가3와 리놀렌산이 영양학적으로도 좋지만 피부에도 좋은 필수 지방산이라는 것인데요. 상처 치유 및 주름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피부 건강을 위해 들기름을 매일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 또한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요. 들기름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은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뛰어난데요. 실제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16년 동안 알파리놀렌산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은 고관절 골절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들기름을 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바로 우거지와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우거지도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해서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칼슘의 흡수를 도와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두 식품이 함께 만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함께 먹는 방법은 우거지를 데치거나 볶아서 꼭 들기름을 넣어 드시면 맛있고 영양가 높은 특급 요리가 됩니다. 들깨가루가 있으면 추가해서 더 넣으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두피 건강에 도움입니다. 들기름에 함유된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 성분은 모발의 근본인 모근에 직접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영양소들은 모근을 강화하고 모발의 성장 주기를 지원하여 더 건강하고 탄력 있는 머리카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 E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두피의 손상과 노화를 예방하며 이는 결국 흰머리 발생을 늦추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들기름의 효능에는 암 예방 및 항염 작용에 도움, 다이어트 효과 등 여러 효능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들기름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 먹기. 들기름을 생으로 먹기 불편하지 않다면 아침 공복에 한 스푼씩 먹으면 흡수율을 올리는데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과 함께 복용하기.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 일반적으로 가열 없이 나물 무침할 때 들기름을 넣거나 밥에 들기름을 살짝 둘러서 비벼 먹어도 좋고 달걀 프라이에 살짝 뿌려 먹어도 좋습니다. 또한 달걀찜을 만든 후 한 스푼을 넣어 먹어도 좋고 다양한 무침 요리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특히 앞서 알려드린 들기름 샐러드 소스로 만들어 다양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목적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아침 공복에 드시면 좋은 경우는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간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필수 지방산 섭취가 목적이라면 식사 중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지용성 성분이 흡수를 높여주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목적이라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건강 효능을 높여 드시려면 앞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들기름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들기름은 열에 약해 가열하면 산패가 되기 쉬운데요. 발연점이 160도로 낮기 때문에 튀김이나 부침 요리를 만들 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을 높은 온도로 가열할 경우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튀기지 않는 선에서 가열 온도를 높이지 않으면 달걀 프라이 정도는 해드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들기름을 구입할 때도 저온에서 만든 냉압착 들기름으로 구매하는 것이 건강상 좋습니다. 참고로 요즘은 생들기름 쓰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들기름은 볶는 과정 대신 70도씨 이하의 열풍으로 건조한 들깨를 압착하는 방식으로 고소한 향은 적지만 들깨의 영양을 그대로 담을 수 있어 좋습니다. 단,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들기름 보관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들기름은 자칫 잘못 보관하면 향과 맛을 해칠 수 있어 올바른 방법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들기름은 상온에서 보관하면 쉽게 산패되므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메가3는 공기, 빛, 열에 약하고 참기름과 다르게 산패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공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폐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들기름은 유통기한이 보통 6개월이지만 개봉 후 2달 이내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구입 시 제조일자가 많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용량이 작은 것으로 구입하여 빠르게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들기름 꿀팁 보관법 알려드릴게요. 들기름을 좀 더 오래 보관하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은 1. 들기름과 참기름을 8:2의 비율로 섞어서 보관하면 풍미도 높이고 영양소도 보충이 됩니다. 참기름을 섞는 이유는 참기름의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기름의 변질을 늦춰주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해지는데요.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들기름과 참기름의 비율은 7:3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또한 빛 차단을 위해 기름병을 꼭 닫은 후 키친타올이나 검은 봉지 등으로 기름병을 잘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들기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기름 건강 효과를 높여 먹는 방법에는 저온에서 만든 냉압착 들기름으로 아침 공복에 한 스푼씩 드시면 좋습니다.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최고의 음식에는 양배추, 두부, 견과류, 우거지가 있습니다. 들기름은 열에 약해 가열하면 산패가 되기 쉽고 높은 온도로 가열할 경우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들기름은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하루 3스푼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들기름과 최고의 조합으로 두부를 꼽았는데요. 하지만 영양만점 두부도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영상을 누르면 두부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부터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